아, 낙하산은 얼마예요? 새 거는 네. 지금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요? 네,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 안에. 그리고 저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 이 사이의 낙하산을 제가 중고로 샀어요. 이게 또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그 물건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있긴 있는데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또 타기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게 내 목숨 연결돼 있는 네, 건데. 네. 그럼 일단 이 준낙하산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거의 당시 한 6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고, 이거 예비산도 사야 되죠? 아니요. 예비산이랑 주산이랑 세트예요? 다행히 같이 있었어요. 아, 세트예요? 네, 하네스랑 같이. 그리고 거기에 AAD라고 자동 상객이라고 네. 그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새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 거짓말 한 800만 원 조금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이렌 불의 섬의 군인팀 리더로 나왔던 예비역 중사 김보문이고요. 실내 스카이다이빙 강사 그리고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고공팀에 5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었어요. 고공팀이라고 하면은 그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군대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 정확한 명칭이 고공이구나. 네. 원래 군인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몸을 쓰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특수 임무를 하는 군을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군사학과를 갔고 학교 여쭤봐도 되나요?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교 지금은 이제 군사학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전국에. 그러니까 전문 사관과라고 2년제 대학이 있어요. 2년제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제 안에서 지원하고 싶은 군, 뭐 해군, 육군, 공군 이렇게 다 뜨는 공고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에 특전사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해서 붙게 돼서 중간에 가게 되고 취업 인정? 네, 인정이 네. 되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죠. 군대 간 게 취업 인정이네요. 네. 그러면 그 과 당시에 학년에 정원이 한 몇 명 정도였어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5, 16명 정도 됐고요. 남자 친구들도 30명 이내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뭐 남자분들은 당연히 군대 가야 되니까 갔을 거고 여자친구분들도 다 군대로 가셨나요? 네, 다 지원을 해서 육군, 뭐 해병대 아직도 현역인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생겨가지고 전역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군대는 갔어요. 지원해서. 네. 그럼 그때 당시 입대하실 때 네.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있으세요? 무조건 특전사. 육군 특전사로? 네. 그럼 그렇게 지원하면은 이제 처음에 뭐 서류 쓸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실기 보는 게 있고 1차적으로 제가 지원한 지역의 여단에 가서 먼저 면접, 체력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붙어서 인원들이 뽑히면 또 이제 올라가요. 네, 사령부로. 거기서 똑같이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필기는 자신 있으셨어요? 그럼요. 이제 군사학과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대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필기는 자신 있으셨고 네. 체력은요? 체력도 저희가 반 군대처럼 네. 새벽 운동도 하고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합숙을 했었나요? 네.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거의 단체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뭐 이미 이제 준비된 친구들이었어서 뭐 체력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걱정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면접도 자신 있으셨고. 그렇죠. 네. 겸손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자신 있었어요. 너무 꼭 하고 싶다, 꼭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확실해서 긴장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전사에서 떨어졌다. 그럼 다음 후보로 생각했던 곳은 어디예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네. 또 지원하지 않았을까. 무조건 특전사 간다? 네. 근데 이 여군 기수가 매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이제 2기수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죠.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고. 네. 네. 입대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디로 입대를 하죠? 경기도 광주에 특수전 교육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특전사를 양성하는 말 그대로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보생 분들도 계시고 임관하시고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제 계급마다 그런 거 이제 교육도 거기서 받고. 특전사 중에서도 가고 싶었던 부대가 있으셨어요? 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소수였어서 특전사 그 사령부에 인원들이 여군들이 딱 속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관하고 얼마
얼마 안 돼서 그 여군들이 707로 예속이 되면서 이렇게 707 안에만 이렇게 여군 중대가 속해 있는. 아, 당시에 그럼 여군으로 특전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707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그땐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특기가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후보생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주특기를 쓰라고 해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제 화기 주특기가 제일 1순위에 썼었는데 다행히도 화기 주특기로. 그러면은 화기 주특기를 받으신 분 중에서도 고공팀도 따로 있는 거예요? 주특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주특기고요. 임무 자체는 이제 저는 고공팀이니까 고공 이제 위주로 시범, 뭐 이제 전시에는 이제 다른 뭐 심리전 관련된 임무를 맡았었고. 그러면은 처음에 임관하기 전에 뭐 후보생 시절이나 그때는 육체적인 훈련들은 다 괜찮으셨어요? 제가 183기인데 저 포함해서 지금 여군 동기들이 4명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같은 기수의 동기들 다 남군이었어요. 근데 제가 후보생 때 소대장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 소대장인데 남녀 상관없이 소대장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한 소대에, 저희 한 소대가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 소대를 이제 통솔하는 이제 소대장이었었는데. 보통 여성분이 잘 안 소대장을 하죠. 하는 경우가 없죠. 네, 잘 안 네. 하죠. 이제 군사학과를 나가다 보니까 부령 연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소대가 다 나눠지고 나서 막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대장을 뽑을 거다. 혹시 지원자가 있냐 했는데 아무도 이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자신있게 손 들고 네. 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갔죠. 그러더니 이제 구령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손 드니까 이제 몇 동기들이 이제 손을 들더라고요. 같이 한 4~5명이서 이제 구령을 하고 지도관님이 너가 이제 소대장을 해라. 목소리 큰 걸로. 네. 구령을 잘한 이유로. 아, 그쵸. 아, 구령을 잘한 네, 이유로. 구령을 잘한 이유로. 아, 그렇게 해서 소대장이 되셨는데 물론 지지해주는 그 동기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할 순 없죠. 아무래도 다 같은 신분이고 같은 위치잖아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그게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체력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뛸 때도, 소대를 이끌 때도 이제 군가를 불러야 되고, 행군을 할 때도 옆에서 같이 아니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도 가서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 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죠. 나는 비록 절대 체력으로 뒤지지 않는다. 네, 나는 비록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커서 됐지만 체력적으로는 우리 이제 2소대를 끌고 가는데 다른 소대의 이제 남군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후보생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2009년 7월 23일 날 입대를 해서 임관은 2009년 11월 6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이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707로 가신 거예요? 그 초급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초급 하사들이 받는 이제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고공팀으로 정해지는 거는 그냥 뭐 지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빈자리. 중간에 대테러 계신 선배님하고 이제 고공팀에 계신 선배님이 위문차 이제 저희 초급 받을 때 오셔서 이제 주특기 관련돼서 이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각 팀마다 이제 부족한 주특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고공팀을 가고 싶다 그래도 그 반에 이제 주특기가 이제 꽉 차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고공팀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도 그 팀에 이제 화기주특기가 한 명이 비어있는 상태였어서 가게 되고, 다른 팀 친구들은 이제 대테러 팀으로 가게 되고. 처음에 자대 가서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을 리가 없죠. 그쵸. 네, 뭐 긴장되고 막내 하사인데 뭐 눈치도 봐야 되고 정신없었죠. 일단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뭐 한 달이 가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저희가 자대에 오면은 또 바로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대대 자체가 대테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전입 교육을 가요. 아, 대테러 교육도 또 받긴 받으시는 거예요? 받죠. 무조건 받아야죠. 아, 대테러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고공팀은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대테러 교육까지 마치면은 자대 생활이 시작된다고요? 네. 아, 그때부터 진짜예요? 네. 이제 그 전에 그냥 이제 초급 하사로 왔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초급 하사죠. 네. 애기 아무것도 네. 모르는. 근데 이제 대테러 707인으로서 어느 교육장에 딱 가서 교육을 받고 자대로 왔을 땐 이제는 본인도 이제 뭔가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소속감이 엄청나게 들죠. 나는 백호인, 나는 707, 거기에 맞는 이런 체력과 인성과.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1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군대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낙하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 첫 낙하의 경험, 기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고공교육 받을 때 첫 점퍼가 생명줄 강화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생명줄 강화가 뭐예요? 뒤에 낙하산을 맸으면 저는 이제 이 뽑는 신용만 해요. 이렇게 뭐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이런 식으로 신용만 하고 제가 그 하는 사이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 생명줄이 쭈루룩 뽑아요. 캐노피를. 이제 그게 펴지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강화였어요. 그것도 비행기 쓰여 내리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외울 거랑 절차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정신없이 했던 거. 아,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다음 스텝 밟아 네, 나가면은 네. 어디서 정신 차려 보면은 지상에 와 있고. 네, 지상에 와 있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선셋에 이제 무장강화를 했었어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이게 이제 도어가 딱 이렇게 열리면서 항공기가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이 파이널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딱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 이 지평선의 한쪽은 아직 해가 지고 있고 한쪽은 아직 해가 떠 있는 이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뛰었을 때는 황홀 그 자체,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해주셔서 저는 무교인데 네. 그냥 감사하다.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네. 약간 긴장된다? 그리고 저 말고 이제 앞에 먼저 뛰어내리는 이제 같은 교육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표정 보느라고 바빴어요. 내 차례 기다리면서 그 표정 보는 게 왜 재밌어서 보신 거예요? 뭐 왜 보신 거예요? 나도 긴장하고 있는데 네. 저 사람은 긴장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럼 이제 뛰어내리면 알아요. 아, 지금 저분도 긴장하고 계시구나. 약간의 긴장감이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되게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자대에 와서도 고공교육이 이거 뛰어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몸을 쓰거든요. 낙하산이 19km인가 23k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내리고 올리고 패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정신교육을 많이 받죠. 막 낙하산 메고 뛰고 막 선착순 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그냥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교육 받는 동안. 사실 그렇잖아요. 20대가 처음 돼서 학과까지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은 한창 사실 여성분들은 이제 뭐 화장하고 뭐 머리도 꾸미고 옷도 맨날 교복 입다가 이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이러면서 한창 즐길 때잖아요. 근데 군사학과 같은 거 하면은 옷도 사실 그렇게 막 안 입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내내 제복이었죠. 아니, 아, 대학교도 그러면은 제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교복처럼? 네. 저희는 이제 그 수업 듣는 시간은 학과 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식을 하면서 가요. 네. 왼쪽에 딱 이렇게 직각 007 가방 네. 이렇게 딱 들고 2열로 다니면서. 마치 저희 대학교 다닐 때 ROTC 보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 맞아요.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2학년 선배님들을 이제 마주치면 거수경례하고. 그렇죠. 저희 교수님이 해병대 대령 출신이셔가지고 이제 경례가 필승이었거든요. 아, 그건 또 학과장님의 그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계셨으면 뭐 다르게 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네. 아, 또 어떤 분이 오면은 필승이 뭐야 단결로 바꿔. 그래서 특정 사람이 또 누가 오면 나왔으면 또 이제 야, 충성으로 바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또래 여자 친구들처럼 뭐 꾸미고 싶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욕심 같은 건 없으셨어요? 잘 꾸미고 다녔는데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그때는 또 스모키 화장이 유행이었잖아요. 눈을 아주 그때 아브라카타브라 나올 때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군 생활을 5년 6개월 하시다가 전역을 또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군대에서 장기로 가실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선배님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아쉬워하셨어요. 용지도 장기 쓰는 것도 받았다가 또 고민했다가 이런 걸 좀 반복을 했었는데 그때 아니면 이제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됐죠. 이제 전역을 네. 쓰고 나서 2년 더 연장을 하고 전역을 한 거고요. 엄청 울었어요, 나올 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직업군인 선택할 때는 또 이게 평생 직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명예전역까지 할 생각을 멀리 보자면 평생 군인의 신분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 마음이 또 살다 보면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저희 이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년째 이제 군생활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는 막 뭔가 막 해보고 싶고 막 내가 지금 여기 한 직업으로만 평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고 이제 가끔씩 얘기합니다. 난 진짜 니네 정말 존경한다고. 멋있고.
고공팀에 계셨던 분들 보통 이제 전역할 때까지 제가 몇 번을 뛰어내렸는지 다 숫자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죠. 저는 980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었어? 네. 군 생활에 5년 6개월밖에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300회 조금 안 되게 하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스카이다이빙 교관 자격증 그리고 텐덤 교관 자격증을 따면서 점프를 많이 해서 횟수를 많이 채웠죠. 보통 그 교관 자격증을 따려고 미국으로 많이 가시나요?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교육 과정들이나 하는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땅도 넓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넘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따갖고 왔죠, 한국으로. 그렇게 이제 스카이다이빙 교관이 되려면은 군대에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더 빨리 딸 수도 있나요? 이게 횟수 자격이 있어야 돼요. 500회 이상부터 교관 자격증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있었고, 저는 또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갔잖아요. 계속 습득하고 점프하고 하면서 횟수를 채워 나갔죠. 아, 그 경험이 없으면은 민간인들은 이제 그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저는 3개월 조금 넘게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두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정식 명칭을 얘기를 하면 이제 AFF 교관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려주는 교관, 스카이다이빙을. 근데 텐덤 교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가르쳐주는 텐덤 교관이 저보고 미치전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제 앞에 사람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하고 해야 되니까 힘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왜 이 힘든 걸 하려고 하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엄마를 좀 체험을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해드렸네요. 아직까지. 어쨌든 그게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네, 동기부여가 됐었죠.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못 해드렸어요. 그거 못 해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 하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별로 안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나를 태우고 싶은 건 너의 마음이지만 나는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아, 그러면 AFF는 나 혼자 뛰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네. 아, 텐덤은 같이 앞에다 메고 네. 같이 이렇게 묶어서 뛰는 네. 거. 아, 그 두 가지 다 하시려고 두 개를 다 따신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배우려고 미국 가긴 동안 또 돈도 많이 쓰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장비도 낙하산이 자기 장비가 있어야 렌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을 샀죠. 교육비는 또 한 어느 정도예요? 이게 그룹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n분의 1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있었을 때는 AFF는 독일 분들이 7분이 계셨거든요. 저 포함 8명. 그래서 50얼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 3개월 정도 자격증 따시고 들어오신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낙하를 많이 하셨잖아요. 다친 적은 없어요? 약간의 이제 부상은 있었는데 그냥 잘 극복했습니다. 어디 뭐 골절된 적도 없었고. 수술은 했었어요. 그럼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가 너무 네. 좋다 보니까. 아니, 이게 군 생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깨가 이제 아탈고식으로 왔었는데, 군 생활 할 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바람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잘못 랜딩을 해가지고 그 안 좋았던 부분이 또 이제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수술을 바로 했죠. 아, 군 복무 시절에는 뭐 크게 다친 적은 없으셨고, 네. 그냥 후유증만 있는 상태로 네, 전역을 하신 거고. 후유증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네. 했는데 이제 미국 간 상태에서 제가 약간의 탈이 났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드는 건데, 그러면은 그 시절에는 그때 다 싱글이셨었고, 미국 네. 갔을 때도 싱글이셨었고, 네. 실제만 결혼하셨나요? 네. 전역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쵸. 같은 임무를 했던 남군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선배였나요, 후배였나요? 후배였죠. 근데 나이는 동갑이에요. 나이는 동갑. 뭐 군대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쵸. 어디 세기수 후배가. 누가 대시하셨어요? 제가 제시했죠. 네. 이거 잘못하면 뭐 직급을 이용한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현 남편이죠. 그 친구가 되게 이제 듬직하고 우직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저랑 완전 다른 반대의 이제 성향을 가진, 그런 거에 마음이 많이 갔나 봐요. 군대에 있는 동안 세기수 후배면은 사실 애초에 남자로 안 보이지 않나요? 그냥 후배죠. 그쵸. 네, 그냥 후배. 네. 왜냐면 이제 코 흘릴 때 같이 식사당번, 이제 막내들이 대우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네. 하니까 같이 가서 막 설거지하고 네. 뭐 같이 삽질하고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 친구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선배가 왜 저러지? 솔직히 저보다는 그 친구가 저를 선배를 안 보지 않았을까? 나이도 동갑이고 뭔가 하는 행동도 늘 막 신나 있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었어서, 지금 물어보니까 자기 이상형은 현모양처럼 그러더라고요. 남편분도 전역하셨어요? 아니요, 현역이에요. 현역 그 당시에 연애를 시작하셨죠? 네. 그때는 비공개 연애였나요? 그냥 대놓고 연애했죠. 아,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분위기, 그래서 저희 팀 분위기가 또 워낙 제가 이제 이렇게 왈가닥이다 보니까 선배들한테도 저 이제 누구 좋아한다, 아 저 친구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남구 선배들은 야 누구야 봉문이가 너 좋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절레절레 하는데도 분위기가 뭔가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설계를 잘 하고. 네, 설계를 잘 하고 저희 사깁니다 했었을 때 이미 진작 알고 있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원래 인생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완수할 때까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군대 네. 간 것도 그렇고.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고 일 없다.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내 스카이다이빙이라고 2019년도에 용인에 이제 생겼거든요. 유리 동그란 통 안에서 하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현할 수 있어요. 공간만 이 잡을 밑에서 수 바람 있어요. 막 네, 쏘는 맞아요. 그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자세를 만들기 위해선 이곳을 꼭 오셔서 배우고 터득하셔서 다시 이제 에어에서 하늘에서 하는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코치, 그리고 체험객들을 말 그대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가 강사 자격증을 2년 전에 따서 실내 스카이다이빙 강사와 요가 강사를 겸해서 같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거고. 사이렌에 출연하실 때는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선배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현역 선배님이신데 자기는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작가님한테 딱 제격인 친구가 있다. 목소리 큰.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런가? 목소리 크고 이제 네. 키 크고 이제 운동 이제 좋아하고 하는 친구, 딱 네. 재경의 친구가 있다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게 반 면접 같은 걸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요? 군 나와서도 이제 군 관련된 뭐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진 않고. 유튜브 채널도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TV에 막 대단히 이렇게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게 쓰는 종이 양식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있었던 삶을 이렇게 써서 그거 그대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했었는데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준비해가지고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직업군인 특전사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상 해보면 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고 싶으면 꼭 지원해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복무하실 때는 느끼셨나요? 아, 나는 역시 좀 군인 체질인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셨었나요? 소대장 목소리 컸을 때 네. 그때 짜릿하게 아주 잠깐 나는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었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군인 정신이 이제 박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나 뭔가. 사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겪어본 최고의 힘든 한계치를 이제 자기 한계라고 보통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과정을 군대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 경험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많이 도움이 되죠. 엄청 도움되죠. 되게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힘? 그런 거를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많이 색깔이 많이 빠졌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렌 찍고도 그렇고 계속 살아가면서 뭔가 이 군인 정신이 막 저도 모르는 사이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한 번 더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무래도 그 5년 6개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깨닫고 배웠던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군생활 하면서. 이 고국낙하 스카이다이빙의 매력이란? 한결같이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로움. 그 순간만큼은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을 뭔가 이제 무중력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온전히 봤거든요. 떨어지는 시간 동안. 그리고 대부분 혼자 점프는 별로 재미없어요. 뭐든지 다 같이 해야 재밌지. 같이 뛰면 유대감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 친구라 그러거든요. 네. 하늘 친구들. 정말 찐 자유로움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스카이다이빙, 혹은 간접이라도 느끼고 싶으시면 실내 스카이다이빙이라도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또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실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지도 않죠? 그쵸. 날씨 제한도 없고. 저는 근데 프리랜서인데 계속 거길 홍보를 안 해요. 거기 이제 우리 상주하는 우리 그 코치 친구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또 창업하시는 거죠,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건을 내야 되죠. 오늘은 707에서 중사로 전역하시고 현재는 실내 스카이빙 강사와 요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보부님 모시고 고국낙하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